대한민국의 최고령 MC 송혜 선생님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요일의 남자로 연신 활약하던 그이기에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송연예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딸에게 발견됐으며 이후 구급차가 왔지만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로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하며 스튜디오 녹화로 방송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그였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부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인을 기리며 그의 흔적이 담겼던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꽤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길을 걷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만 22세의 나이로 황해도의 전문학교에 들어가 성악을 공부했던 그는 이를 살려 훗날 월남후 전공을 살려 방송인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학업을 시작한 지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가족들과 멀어지며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이 되기 전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는 얘야, 이번엔 조심해라 라는 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의 이름 즉 실향민으로 바닷길을 건너오면서 바다 해자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군대 선임이 혼자였던 그에게 여동생을 소개해줬는데 그녀가 바로 그의 아내 서국이 여사였습니다. 군 제대 이후 그는 1955년 창공악극단에서 가수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는데 악단 공연의 특성상 진행을 하면서 입담을 살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MC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송혜 선생님은 1963년에 단역 영화배우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수로서의 대표곡은 나팔꽃 인생, 신명나는 세상, 유랑청춘, 내 인생 딩동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능을 가져야 하는 악극단의 특징 덕분에 만능 연예인으로 자라 여러 무대 및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조연급 코미디언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또한 동양방송이 매일 아침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영했던 가로수를 누비며의 진행을 맡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1986년 아들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17년 동안 맡아온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평소 그는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외아들의 부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송혜 선생님의 아내가 몰래 외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었는데 외아들은 한남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절대 한남대교로는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전해지죠.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이제 마를 때도 됐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기 위해 남산에 갔다가 뭔가에 홀렸어요. 이상한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무책임한 사람아라는 환청이 들렸고 나도 모르게 뛰어내렸는데 낭떠러지였죠. 다행히 소나무 몇 개가 있어서 그 위에 얹혔어요. 달려온 사람들이 부축해줘서 몸을 일으켰는데 창피한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후 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을 잊기 위해 참여한 프로그램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그는 1988년 5월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맡아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한국의 현역 방송인 역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국내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진행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994년 5월 잠시 약 5개월가량 하차한 적이 있지만 이후 같은 해 10월 다시 복귀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노래자랑을 무대에 서기 힘들 때까지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여전히 송혜 오빠로 불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일요일의 남자이면서 이외에 앨범도 내고 개인 콘서트를 연 적도 있을 만큼 노래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밝히기를
생애 마지막 전국 노래자랑을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군이나 학업을 했던 해주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이젠 고인이 되었을 자신의 어머니를 초상화로 베기도 하였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이었던 송해야 고향가자에서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군 쪽으로 가기 위해 남북체육교류협회의 남북응원단으로 하면 북한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방송 당시 또다시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체육교류협회 경기도 연기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의 창궐로 방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일본, 미국, 평양에서까지 공연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공연 당시에 북한에서 그의 한국 전쟁 참전 경력을 문제 삼아서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밝혀졌다시피 그 당시 군의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휴전 정보 전송 외에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아 궁금한데 북한에서는 신천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자경단이나 치안대 활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송해 선생님은 신천군이 아닌 재령군 출신이었고 당시 공산당 별동대에 모병을 피하기 위해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징성은 MC 중 유일하게 방송사가 인위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KBS 예능국장은 인터뷰에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송해 선생님이 말하기 전까지는 교체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C를 언제까지 하느냐는 이제 우리 몫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죠. 방송사가 현 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공식 언급만 없을 뿐 사실상 평생 MC로 굳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실향민 처지인 그의 욕망을 달래기 주기 위해 오견지가 보이는 산기슭에 그의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고인은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성여사 앞에서 잠을 잘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의 어머니와 누나를 위해 고향을 떠난 뒤 귀국하지 못했으나 제2의 고향인 대구에 누워 눈을 감았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